오늘 가져온 내용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 드려요. 비트코인은 투자로 입문을 해서요. 미래의 화폐를 모은다. 즉 저축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아직 대부분은 투자 단계에 머물러 계실 거고 비트코인 심지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순전히 투자 단계에서의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걸 찾다가 망한다라는 건데요. 부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어쨌든 비트코인은 장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쪽을 도와드리는 내용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까요? 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당연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당연히 다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뭐 사이클이라든지요, 뭐 셧다운 종료가 돼서 오른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유를 분석하는 영상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호재와 화재를 찾는다라고 농담을 해놨는데 이거 옛날에 그 푼트라고 하는 FNT인가요? 뭐 그런 코인을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유명한 짤인데요. 뭐 이제 뉴스로 이분은 그냥 어디 세브란스 병원에 불났다 이런 걸 가져왔는데 호재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이걸 보고 화재라고 답변하는 이 짤이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뭐 호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른다, 혹은 뭐 악재가 너무 많으니까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온갖 이슈들을 다 찾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뭐 트럼프 관세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뭐 아까 뭐 셧다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해소되면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찾는다 뭐 등등 이런 얘기도 많고요. 더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몇 마디 하면은 가격이 오르내린다 라면서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 차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열심히 쳐다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큰 부를 이뤘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전 뉴스 본다고 해서 트레이딩 성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보고 글로벌 리딩방 방장이다 뭐 이런 드립 치는 분들 많죠. 이게 다 비트코인을 투자로 접하게 되면 생기는 고질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격이 오를 시점 혹은 가격이 내려갈 시점, 즉 미래를 맞추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과거에 가격이 움직였던 이유들을 보면서 비슷한 일이 또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피터 린치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든다는 게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얘기도 물론 포함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요. 과거에 있던 거랑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라고 해도요, 그거랑 가격이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호재와 악재는 결국엔 그냥 다 끼워 맞추는 것뿐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은 먼저 가격이 움직였고요, 그게 왜 그랬지라는 거를 사후 약방문하는 식으로 이유를, 사건을 일어난 가격 변화에 끼워 맞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비트코인 수도로 뭐 미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등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정말 폭등했나요? 제 기준에는 폭등까지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감기 지나고 몇 달 지나면은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불장이 찾아온다, 대불장이 온다, 그랬나요? 근데 대불장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이클 지나면 시즌 종료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몇 년간 횡보한다, 지금 사이클 이론 얘기하시는 분들 이미 그 시기가 다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4년 주기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영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것들, 이유라고 얘기했던 것들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게 태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선 이겁니다.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개수를 날려먹는 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은 폭등과 폭락과 횡보를 반복한다, 이게 사이클 이론의 결론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반복될 거니까 폭락 전에 미리 팔아두겠다라고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아마 지금쯤이 사이클 정점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라는 여기쯤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저는 이미
이미 사이클 이론 주기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일어난 건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믿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떨어질 때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반대로 폭등해버린다고 하면은 어떡하실 생각이신지. 똑같은 비트코인 개수를 지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라는 게 폭등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를 지킨다는 관점으로 가면은 이유를 찾다 보면은 자꾸 팔 이유가 생기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유를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찾는다는 건 일종의 뜨거운 손 오류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그동안 슛을 열심히 잘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슛도 다시 똑같이 들어갈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게 뜨거운 손 오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오류를 코인 투자에서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빈번히들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제 아마존 창업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했던 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까요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이 변하지 않을 건지는 왜 안 물어보나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투자 전략에서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실에 중점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만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생 붙잡고 들고 가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투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영원하다라는 게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얘기 드리면, 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결국에 돈 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돈 복사기를 한 대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내가 이거 찍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돈 복사기 안 쓰고 베길 방법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돈 복사기를 내가 1년만 손에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줘야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진 시간 안에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이 되도록 돈을 계속해서 복사를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는 심리라고 생각할 뿐더러, 이 돈 복사기는 한 번만 고삐가 풀려도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폭락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옮겨 다닐 때 단 한 명도 그거를 안 써야 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건데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계속해서 원화를 모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피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엔 희소 가치가 있는 재화를 모으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비트코인이 절대적인 희소성을 갖고 있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희소하면 뭐하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런 것들로 생각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비트코인을 저축의 개념으로 모아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비트코인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희소 가치인지를 미리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해했다고 하면 좀 거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냥 너무나 희소한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절대적 희소성이라는 거의 의미와 가치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내가 어떻게든 손에 쥐고 있으려고 들지, 이거를 팔려고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여러분들께서 따로따로 쟁여둔다, 내 개인 지갑에다가 쟁여둔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500만 개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수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추가 공급은 없는데 쟁여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원화를 더 이상 못 쓰고 비트코인을 이제 모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돈 주고 못 사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사람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원화를 모으려고 많이 하시죠. 이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 개인 자산 목표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것들을 그냥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원화를 지금 목표치로 삼는 거는 아직 그나마 우리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원화 가치 아무리 휴지가 된다, 달러가 치솟는다 이런 얘기해도 솔직히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급격하게 무너질 때가 되어야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지금 원화가 휴지 쪽
조각된다 느끼시는 분들은 미국 달러를 모아야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혹은 그래서 테더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저는 지금 당장의 다음 단계라고 보는데요. 결국엔 달러도요, 여러분들 그냥 미국 연준에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일 뿐입니다. 즉 종이돈이라는 건 비트코인의 희소성으로 결국엔 넘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순서대로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화폐를 찾아 넘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모두가 쓰는 시점은 언제일지는 솔직히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차원에서라도 사 모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영원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모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아르헨티나 페소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비트코인 5년 차트를 봤을 때 대충 5000%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비교하고 싶은 건 달러랑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달러 환율도 5년 동안 보면은 한 800% 가까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공식 환율일 테니까 비공식으로 한 3배를 잡는다라고 해도 2000%인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반도 오르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격차만 나는 거지, 미국 달러마저도 신뢰를 잃어가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등등에서, 이슬람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썰처럼 도는 얘기인데요. 저는 비트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시적인 하락은 당연히 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 돈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미 그 하락을 다 맞았다라고 하면은 강제 존버를 하시다가 본전이 오면은 팔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탈중앙화된 화폐인 비트코인 뿐입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해야겠다라고 사후 약방문으로 그 이유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모두가 인플레를 피해서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미리 조금 더 사놓고 꾸준히 모아두자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레벨에서의 오늘은 집중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저의 목표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원화 탈출시키기가 1단계고요. 원화를 버려셔서 어디로 넘어올까, 보통 미국 달러나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이런 쪽 생각하실 텐데, 탈출처로 비트코인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저의 목표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비트코인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은 원화 버리고 비트코인 모아놔야겠다 이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